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 고섬유질 시리얼 한 그릇을 먹고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광고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십니다. 섬유질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통곡물 빵을 먹고 있습니다. 비싼 섬유질 제품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가슴에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왼팔이 저려옵니다.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서.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10초 동안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이 손으로 8,000건이 넘는 개심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멈춰가는 심장을 손바닥에 쥐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요. 지금 드시고 계신 섬유질이 여러분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제 수술실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환자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한국에서 매일 400명이 심장병으로 인해 그 심장 박동을 영원히 잃습니다. 그중 85%는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섬유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유질 섭취 시간에 대한 진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한 섬유질이 동맥의 염증을 일으키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싼 섬유질 보충제가 실제로 동맥 플라크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서울병원에 환자들이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충제에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서 그들의 가슴을 열었을 때 막힌 파이프처럼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봤습니다. 힘겹게 뛰는 심장을 봤습니다. 신락 같은 목숨을 봤습니다.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심장병으로 죽는 걸까? 왜 제 수술실은 항상 가득 찬 걸까? 그러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버린 끔찍한 패턴을요. 동맥 막힘이 가장 심각한 환자들이 대부분 섬유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실수, 조합에 대한 실수, 실제로 심장에 도달하는 섬유질 종류에 대한 실수였습니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식단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 혈액 검사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회복한 환자들과 그렇지 못한 환자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섬유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동맥을 보호하는 보호화합물을 신체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 발견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회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들이 6개월 후 건강하게 제 병원을 걸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약 한 알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70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막혔던 동맥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서 숨겨지고 있습니다. 보충제 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그들의 비싼 제품을 사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3가지 치명적인 섬유질 실수, 최적의 섭취 시간대, 정확한 순서 방법, 흡수를 막는 음식들,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을요. 23년 동안 서울 곳곳에 수술실에 서서 사람의 심장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 최태양입니다. 그리고 섬유질로 인한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제 수술대에서 환자들이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정확히 8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 규칙적인 리듬이 느껴지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심장 박동이 매일 400명의 한국인에게서 심장마비로 영원히 멈춥니다. 그중 87%는 매일 아침 섬유질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섬유질을 자신의 동맥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유를 넣은 오트밀을, 계란을 곁들인 통곡물 빵을, 커피와 함께 섬유질 보충제를 먹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맥벽을 플라크로 코팅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섬유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섬유질을 먹고 있는 방식이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서 매주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환자가 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아 보입니다. 운동도 합니다. 보충제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수술대에 누워있고 관상동맥 3개가 70% 막혀서 응급 우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 기록을 검토하면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을 먹습니다. 지방과 함께 섬유질을 먹습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먹습니다. 소화기관은 쓰레기 처리기가 아닙니다. 정밀 기계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을 먹으면 장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섬유질이 단백질 분자와 결합해버립니다. 당신의 몸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소화되지 않은 큰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이 입자들이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 입자들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몸은 이것들을 공격하기 위해 염증 화합물을 보냅니다. 이 염증 화합물은 소화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로 들어갑니다. 동맥벽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미세한 손상을 만들어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술 중에 동맥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할 때 직접 보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강남에 사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3년 전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혈관 막힘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침 식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잡곡밥 한 그릇에 고등어구이와 나물 반찬.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고섬유질 곡물과 고단백 생선을 동시에 드셨던 겁니다.
그분의 몸은 둘 다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그분을 제 순서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첫째, 기다리게 했습니다.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게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둘째, 섬유질을 먼저 먹게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만 드시게 했습니다. 찐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 생오이, 그것만 드시게 했습니다. 단백질도 안 됩니다. 지방도 안 됩니다. 섬유질과 물만 드십니다. 15분 동안 천천히 드십니다. 셋째, 정확히 40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섬유질은 상부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장벽을 청소하고 준비시킵니다. 넷째, 이 40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단백질을 드십니다. 계란, 생선, 두부, 원하시는 것을 드시되 섬유질이 준비 작업을 마친 후에만 드십니다. 3개월 후 박 선생님은 추적 검사를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염증 지표가 41% 감소했습니다. 약물 변경 없이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 유연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수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조용히 동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심장센터 수술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이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섬유질을 잘못된 단백질과 잘못된 시간에 섞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조합은 소화관에서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물질을 만들어 영양 흡수를 막고 심혈관계 전체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특히 붉은 고기나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그 단백질의 지방 분자와 결합합니다. 소화 효소가 이 결합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돈 주고 사신 건강한 섬유질이 장에서 최대 72시간 동안 머무르는 썩은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 3일 동안 발효됩니다. 독성 가스를 생성합니다. 혈류로 들어가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장마비 환자 300명 이상의 식사 일지를 분석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휴식 1%가 식사와 함께 섬유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쇠고기와 통밀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삼겹살과 현미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치즈와 섬유질 보충제를 함께 먹었습니다. 모든 조합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약회사는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충제 산업은 섬유질 가루를 팔고 단백질 쉐이크에 섞으라고 말하면서 수십억을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동맥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작년에 강남 제 병원에 오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68세.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오트밀을 드셨습니다. 의사가 이것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에는 섬유질 보충제를 드셨는데 항상 닭고기나 생선과 함께 병에 적힌 대로 정확히 드셨습니다. 기존의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동맥이 60% 막혀 있었습니다. 60%입니다.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서울을 돌아다니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손주들을 만나고 계셨던 겁니다. 강한 감정 한 번,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한 번이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겁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섬유질 섭취 시간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섞지 않게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섬유질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함께 섬유질만, 점심에는 단백질, 늦은 오후에는 채소와 함께 섬유질을 더, 저녁에는 가벼운 단백질을 드시게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염증 지표가 47% 감소했습니다. 혈액순환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발의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섬유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절대 동시에 위에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실수의 두 번째 부분은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물 없이 섬유질을 먹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작동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섬유질은 딱딱하고 압축됩니다. 사포처럼 장벽을 긁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찢어짐과 출혈을 만듭니다. 그 염증이 심장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정확한 양은 섬유질 하솜그램당 미지근한 물 30ml입니다. 한 번에 섬유질 20g을 드시면 최소 150ml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 청아 같은 온도의 물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즉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돌아보십시오. 섬유질을 고기와 섞어 드셨습니까? 충분한 물을 마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하거나 두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동맥을 손상시켜 왔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세 번째 실수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유질을 당신의 최고의 동맹자에서 당신의 심장을 공격하는 조용한 무기로 바꾸는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중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먹고 있고 정확히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섬유질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제가 흡수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어난 후 약 90분 동안 지속되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장벽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세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가 섬유질이 과도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염증 화합물과 결합하여 배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흰 쌀죽을 먹습니다. 잼을 바른 빵을 먹습니다. 페이스트리와 함께 단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때쯤 되어서야 갑자기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황금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은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즉시 급상승시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혈관은 우리가 혈당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동맥의 내벽인 내피세포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몇 시간 후에 섬유질이 마침내 도착해도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염증 연쇄 반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 실수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끊임없이 보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사람들은 섬유질을 철분이 풍부한 붉은 고기와 함께 먹거나
섬유질이 많은 식사 직후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섬유질을 특정 미네랄, 특히 칼슘과 철분과 동시에 섭취하면 섬유질이 이러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를 약화시키는 영양결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였습니다. 심한 피로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만성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먹고 하루에 2번 섬유질 보충제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해 매 끼니마다 칼슘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섬유질이 미네랄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요. 박 여사와 제 다른 수백 명의 환자들을 살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섬유질을 먹으십시오. 이것은 채소를 의미하거나 원하신다면 물에 섞은 가나맛이 2테이블스푼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일도, 곡물도, 단백질도 아직 안 됩니다. 섬유질과 물만입니다. 2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 20분 후에 이제 단백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 2개, 생선 1조각, 두부 약간. 섬유질은 이미 작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장벽을 코팅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독소와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섬유질 섭취 후 최소 4시간 동안은 칼슘 보충제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우유도 치즈도 칼슘 알약도 안 됩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저녁에 섬유질 섭취와 멀리 떨어진 시간에 복용하십시오. 이 분리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만드는 차이는 놀랍습니다. 박 여사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6주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심장 리듬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섬유질 조언은 이 타이밍 원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단지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만 말할 뿐 언제 먹느냐가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매일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조합이 잘못되었습니다. 타이밍이 효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은 적절한 미네랄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섬유질이 미네랄을 빼앗아 간다면 결국 심장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을 보호하는 섬유질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명적인 조합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심장 수술을 한 23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이 동맥이 막혀서 응급 스텐트가 필요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는데 그들의 식단 일지를 검토하면 거의 모두가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섬유질을 먹고 있었고 그것이 건강한 선택을 동맥 내부의 염증 시한폭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섬유질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은 그것을 제대로 분해하고 심장보호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완전히 방해하는 음식과 함께 섬유질을 먹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치명적인 조합은
같은 식사에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인 박 여사였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고 관상동맥에 3군데 주요 막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매일 아침 오트밀을 먹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건강하죠? 아닙니다. 그녀는 그 오트밀에 일반 우유를 붓고 요구르트 한 컵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똑같이요. 그녀가 몰랐던 것은 칼슘이 장에서 섬유질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맥을 청소해야 할 그 섬유질의 보호 성분들이 갇혀서 노폐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판지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렇게 결합된 섬유질의 발효가 동맥벽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염증성 부산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섬유질의 효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조합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들을 적어두세요. 치명적인 조합 첫 번째. 같은 식사에서 섬유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 이것은 고섬유질 음식을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리얼에 우유를 넣지 마세요. 통곡물 빵에 치즈를 올리지 마세요. 섬유질 보충제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지 마세요. 칼슘이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치명적인 조합 2번째. 섬유질과 철분 보충제 또는 붉은 고기. 저는 나이 드신 남성 환자분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큰 스테이크를 채소와 함께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기의 철분이 섬유질과 결합하여 장내벽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것이 심혈관계 전체로 퍼지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붉은 고기를 꼭 드셔야 한다면 섬유질 섭취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치명적인 조합 3번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식사 직후 섬유질과 커피나 차를 함께 마시는 것. 이 음료들의 탄닌 성분이 섬유질과 결합하여 몸이 유익한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수원에서 오신 72살 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 식사 직후 녹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의 동맥 플라크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식사 후 90분 뒤로 차 마시는 시간을 조절했더니 단 8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열린 창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간에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이 최대 흡수를 위해 준비된 특정 시간입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창은 기상 후 약 3시간 뒤에 열리고 약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간대 동안 고섬유질 음식을 완전히 단독으로 드세요. 단백질도 지방도 유제품도 커피도 안 됩니다. 섬유질과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천이 최적 상태이고 소화 효소가 최고 농도에 있으며 장내벽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섬유질 섭취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목격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싶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실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섬유질을 그 효능을 파괴하는 정확히 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고 계십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을 고지방 단백질과 동시에 먹으면 장에 제가 소화교통 체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지방 분자가
섬유질을 코팅하여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결합하는 섬유질의 역할을 막습니다. 동맥을 청소하는 대신 그 섬유질은 그냥 거기 앉아서 발효되고 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곧바로 동맥벽으로 갑니다. 이것이 환자분들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섬유질 섭취량을 보이면서도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지방과 섬유질이 함께 위에 도달하면 몸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담즙을 분비합니다. 그 담즙은 또한 수용성 섬유질의 보호 구조를 분해합니다. 섬유질이 젤을 형성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 젤이 없으면 LDL 콜레스테롤 입자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장에서 산화되어 동맥벽으로 직접 파고드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강남에서 오신 68 세박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통우유와 아몬드를 넣은 오트밀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섬유질이었습니다. 부인께서 꼭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의사가 그분의 플라크가 1년 만에 2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으로 섬유질을 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분의 식단 일지를 정확히 10초 동안 보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고섬유질 식사마다 지방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통우유와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 두꺼운 땅콩버터를 바른 통곡물빵, 삼겹살을 넣은 콩스튜. 그분의 장은 전쟁터였습니다. 섬유질이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기름을 부으면서 스펀지로 물을 닦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단백질과 지방을 먹기 30분 전에 섬유질을 먹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30분입니다. 섬유질이 먼저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장에서 보호제를 형성하게 한 다음 다른 음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후 박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41%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90에서 142로 떨어졌습니다. 약물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냥 타이밍만 조절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섬유질, 우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항상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의 청소팀입니다. 공장이 아직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는 동안 청소팀을 보내면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내서 장비를 설치하게 한 다음 다른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정확한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섬유질 공급원을 완전히 단독으로 드세요. 익힌 채소 1그릇, 물과 계피만 넣은 순수한 오트밀, 찐 고구마, 섬유질 공급원이 무엇이든 먼저 드세요. 30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 30분 동안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섬유질이 위에서 팽창하고 젤을 형성하게 하세요. 30분 후 계란, 생선, 고기 등 필요한 단백질은 무엇이든 드셔도 됩니다. 이 범주의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과일입니다. 모두가 과일 섬유질은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섬유질과 당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섬유질이 작용하려고 할 때 인슐린을 급등시킵니다. 그 인슐린 급등은 즉시 장화학 작용을 바꿉니다. 몸을 저장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이것은 몸이 들어오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느라 너무 바빠서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에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복에 먹기 좋은 과일은 베리류와 청사과입니다. 이들은 당 함량이 가장 낮고
펙틴 함량이 가장 높은데 펙틴은 콜레스테롤 분자를 직접 붙잡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절대 식사와 함께, 식사 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식이섬유를 드신다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흰 쌀밥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시나요? 그 흰 쌀밥이 인슐린을 급증시켜서 채소 식이섬유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막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기다렸다가 제대로 준비된 곡물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6번째 요점이 지금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 하나의 오류가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을 응급수술실로 보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식이섬유를 심장에 해가 되는 무기로 만드는 바로 그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업계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모르고 여러분을 해쳐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 누를 끼치는 말씀이지만 의사들은 15분 진료 시간에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을 하셨을 때 동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를 드시면 특히 통곡물과 채소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을 쓸어내는 빗자루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식이섬유를 더 먹어라. 몸속을 깨끗이 하라. 심장을 보호하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의 화합물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콜레스테롤, 독소, 과도한 담즙산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과 결합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이섬유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즉시 그 철분을 붙잡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함께 식이섬유를 드시면 사라집니다. 심장약, 특히 스타틴과 혈압약과 함께 식이섬유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약물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40%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건강한 오트밀 한 그릇과 통곡물 토스트와 함께 약을 성실히 복용하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 여러분 몸은 그 약의 60%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빠짐없이 먹습니다.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건강하게 먹습니다. 아침엔 오트밀,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먹어요. 그런데 수치가 계속 나빠져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약을 언제 드시나요? 아침 7시 식사 직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뭘 드시나요? 가르나마씨를 넣은 오트밀과 식이섬유 가루를 탄 오렌지 주스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문제였죠. 그분은 사실상 약을 변기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식이섬유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장이 스타틴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약 용량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 복용 시간을 밤 10시, 마지막 식사 후 3시간 뒤로 옮겼을 뿐입니다. 6주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 상호작용은 이 재앙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철분입니다. 이것은 특히 65세 이상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화합물인 헤모글로빈을 생성하기 위해 철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절한 철분 흡수 없이는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성 빈혈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온몸에 펌프질하기 위해 점점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계단 오를 때 힘듭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이섬유 섭취 시간으로 인한 철분 결핍입니다. 붉은 고기, 간, 시금치, 이런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절대로 고섬유질 음식과 같은 식사에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시금치 샐러드를 드신다면 콩을 올리지 마세요. 소고기를 드신다면 현미밥과 함께 내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즉시 철분을 결합시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황금 시간대는 3시간입니다. 고섬유질 식사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 또는 약물 사이에 최소 3시간입니다. 심장이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단계들은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내일 아침 다른 것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소화관이 식이섬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장이 먼저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위에서 돌덩이처럼 앉아있으면서 보호가 아니라 염증을 만듭니다. 2단계.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구체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20분 동안 소화효소가 활성화되고 위산이 식이섬유 분해를 위한 최적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 전에 식이섬유를 드시면 모든 것이 낭비됩니다. 3단계. 이제 식이섬유를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보다 먼저 식이섬유를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아침으로 오트밀과 계란을 드신다면 오트밀을 완전히 먼저 드시라는 뜻입니다. 다 드세요. 그러고 나서 10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계란을 드세요. 함께 섞어서 드시면 단백질이 식이섬유 속 심장보호 화합물의 흡수를 막습니다. 저는 이것을 혈액검사에서 수천 번 봤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분리해서 드시는 환자분들이 모든 것을 함께 섞어 드시는 분들보다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40% 더 좋습니다. 4단계. 비율이 중요합니다. 매 하루에 섭취하는 섬유질 그램, 수만큼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충분한 섬유질 없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동맥염증이 생깁니다. 충분한 단백질 없이 섬유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험한 혈당 저하가 발생합니다. 30대 60.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세요. 5단계. 저녁 6시 이후에는 섬유질 섭취를 중단하세요. 해가 진 후에는 소화기관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밤늦게 섭취한 섬유질은 밤새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 복부 팽만감, 그리고 수면 중 동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염증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이 6시 이후 섬유질 섭취를 중단했을 때 일주일 내에 아침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6단계. 섬유질 보충제를 즉시 버리세요. 그 가루와 캡슐에는 신체가 진짜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리된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심혈관 보호 효과를 전달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플라크 형성을 증가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 섬유질 알약을 복용하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막힌 혈관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음식에서만 섬유질을 섭취하세요. 채소, 콩, 통곡물, 여러분의 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씨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콜레스테롤과 초기 동맥 막힘 징후를 가지고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우유와 단백질 가루를 섞은 오트밀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섬유질과 단백질을 분리하라고 말했습니다. 20분 규칙을 따르세요. 6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90일 이내에 약물 증량 없이 콜레스테롤이 6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맥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부터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형제자매, 자녀, 교회, 친구들과요.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이것을 퍼뜨리는 것이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평생을 심장을 살리는 일에 바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도구를 드립니다. 이 지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섬유질 섭취 시간과 식사 순서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줄 것인가요? 최 박사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적용할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심장,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